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성 셀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빅머니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일단 오셨으니까 환영 한번 해드려야죠. 박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 채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무용 전공을 하고 이제 강사로 10년 정도 활동을 해왔고요. 현재는 온라인 사업과 유튜버 이제 빅머니 비즈니스 채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해 온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 히스토리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여성 의류를 주로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성 의류를 중국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사입 방식이 아닌 구매 대행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성 의류만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제 대량 등록이라고 하죠. 다양한 카테고리도 한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대량 등록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럼 현재 지금 하시는 구매 대행을 본업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업으로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여성으로 판매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강사 일과 이제 부업인 온라인 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사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요? 네. 무용. 주로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네.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제 무용 수업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인데 좀 일찍 마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4, 5시에 마치면 그 저녁 먹고 그 저녁 시간 동안 온라인 사업 이제 부업으로 하는 거죠. 뭔가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부업으로 이렇게 구매 대행을 하시면은 안 힘드세요? 처음에는 사실 조금 힘들었었어요. 뭐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이제 뭐 마치고 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도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많이 지쳤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힘들었던 거였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지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요구나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을 제가 준비만 돼 있으면은 크게 나중에 연차가 쌓이면서는 전혀 힘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순수하고 백지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오히려 제가 반대로 힐링을 받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본업과 이제 온라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아이들한테 힐링 받고 구매 대행으로 힐링 다 털리고 네.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이들은 또 이제 막 칭찬도 엄청 잘해줘요, 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반대로 힐링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셨던 여성 의류 쇼핑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몇 년도예요? 제가 201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했고 저는 그때는 막 쿠팡이나 11번가 지옥션 막 이렇게 판매를 할 생각을 전혀 못 했었어요. 그냥 여성 의류만 판매를 해야겠다. 지금 어디서 제일 잘 팔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때 이제 에이블리라는 어플이 막 뜨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초기 창업자로서 이제 에이블리를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는 아직 대형 쇼핑몰 애들이 많이 없다. 그걸 느꼈고 에이블리에서 조금 터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두 가지에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성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사입을 해서 진행을 하신 거죠? 네, 그때는 이제 뭐 구매 대행이란 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직구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때 이제 여성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 하셨던 방법이 그냥 무조건 동대문에 가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동대문에 가서 의류를 다 사입을 하고 다 촬영을 하고 이제 업로드를 하고 이제 완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왔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네이버 최저가에 이렇게 보니까 온라인은 가격이 싼 옷들이 대부분이 잘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옷을 이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알아보던 찰나에 동대문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옷을 가지고 오시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알게 되었고 그럼 내가 중국에서 바로 가지고 와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중국 사입이 시작이 돼요. 그때 당시 최고 매출은 어느 정도였어요? 에이블리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제가 좀 급성장을 해서 이제 한 6개월 만에 1억 한 4천 정도 찍었고
월은 1,800이고요. 이제 네. 한 6개월 만에 1억 4천을 만들었어요. 네. 와, 그때 당시 그 마진율은 어땠어요? 마진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가지고 왔었고 제가 막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 30%에서 40% 정도 사이 마진을 볼 수 있었어요. 이야, 혼자서 다 하셨다고요? 네. 야, 정말. 그럼 뭐 모델은 또 본인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모델을 제가 했었는데 이제 사진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모델일 때 네. 주변 친구나 가족들이 저를 찍어주는데 그 의류 같은 경우는 사진이 정말 중요해요. 사진이 거의 90%라고 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막 찍고 왔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작자가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을 채용을 했어요. 네, 모델을 채용하고 이제 모델인 친구가 하루 종일 촬영을 하진 않아서 뭐 오전에 잠깐 촬영하고 오후에는 이제 택배 출고 같은 거 같이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직원 딱 한 명만 해가지고 저랑 둘이서 같이 그렇게 했었어요. 첫 시작은 의류를 사입해서 판매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의류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이 있고 뭐 중국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동대문하고 그리고 중국 광저우 사입한 것까지. 네, 일단 동대문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동대문 그 시장에 가서 밤에 이제 12시 되면 땡 하면 열리거든요. 거기 가서 첫 번째로는 제가 판매할 스타일의 옷을 이제 어떤 옷을 할지 기획을 어느 정도는 해가요. 뭐 이번에 컬러가 어떤 게 유행이고 어떤 좀 짧은 스타일의 뭐 스커트가 유행인지 아니면 롱 스타일의 스커트가 유행인지 예. 제가 어느 정도 기획을 한 다음에 동대문을 가서 이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돌아요. 여기 옷이 단가도 괜찮고 뭐 옷 스타일도 괜찮고 일단은 메모를 다 해두는 거죠. 가게 위치를. 정말 조그만 가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치를 안 해놓고 그 메모를 안 해놓으면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메모를 위치를 다 해놓고 한 2시간, 3시간 뭐 동대문의 디오트나 청평화나 APM 이런 상가들을 다 돌아요.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예산에 맞게 이 옷은 나 계속 생각이 나고 이 옷은 무조건 팔아야겠다라는 제품들을 가서 사입을 해오는 방식이 보통 동대문에서 사입을 하는 방식이고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도매하시는 사장님들이 좀 기가 세세요. 기가 세셔가지고 가기 전에 동대문에서 사입하는 방법, 용어 이런 것도 막 검색을 해서 봤었고 그 낱장 구매가 안 되고 컬러라고 하지 않아요. 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깔 어떻게 나왔어요? 뭐 아이보리, 화이트, 블랙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도 다 공부를 해 갔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동대문 사입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사입은 이제 제가 구매대행을 하면서 주변에 중국 구매대행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몇 분 보면 중국 의류를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대문이랑 방법은 비슷해요. 방법은 비슷한데 그냥 저를 대신해서 이 상품을 가지고 올 사람이 한국에 있냐 중국에 있냐 이 차이기 때문에 그 사입 삼촌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첫 번째긴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다가 그냥 광저우 사입 삼촌, 뭐 광저우 옷 사입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중국에 이제 현지에 계신 사입 삼촌 분들이 블로그를 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챗이나 카톡으로 다 연락을 드렸고 저는 이렇게 이래서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동대문 도매상이 아닙니다. 저는 소매 그냥 쇼핑몰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사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첫 시작으로 이제 사입이 시작되었고 보니까 또 그렇게 파고 하다 보니까 VVIC 사이트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VVIC 사이트에서 또 낱장 구매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입 삼촌한테 여기 VVIC 사이트 여기 이 링크 보내드리고 그 단품을 이제 샘플을 먼저 받아서 상품이 괜찮으면은 제가 진행을 했던 거죠.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 처음 나온 사이트 이름인데요. VVIC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VVIC 사이트는 이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의류 시장에서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사입 삼촌들 말씀으로는 VVIC 사이트 판매자들이 따로 건물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VVIC 사이트에서 의류를 판매하시는 판매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저같이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VVIC 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스토어
스토어마다 판매하고 있는 옷들을 일단 온라인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온라인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의 수량이나 컬러, 그 다음에 색상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해서 중국에 있는 사입 촌촌을 통해서 사입을 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물류 업체라고 하나요? 그런 업체랑도 잘 맺으면은 또 상품을 사입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의류가 광저우에 몰려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의류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 도매몰이 VVIC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VVIC는 한국 결제가 안 되잖아요. 네, 한국 결제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입 선초를 통해서 이제 해외 송금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제가 사입을 했었기 때문에 금액 단위가 이제 처음 보낼 때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 단위로 돈을 송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소량의 경우는 요즘에 VVIC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사입 대행, 구매 대행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도 업체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량 사입도 가능하고 아니면 사입선촌 통해서 이제 무역 송금을 해서 좀 대량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자꾸 삼촌 가족 같은데 그 사입 삼촌은 다 남잔가요? 네. 네, 여자면 사입 이모라고 부르나요? 사입 이모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그 삼촌이니까 가족 같잖아요. 네네. 네, 물론 이제 이쪽에서 쓰이는 용어긴 한데, 맞네요, 맞네요. 네, 그래서 삼촌 그래서 이제 가족인 줄. 네, 보통 사입 삼촌이라고 네. 하고 이제 중국에 계신 사입 삼촌 분들이 동대문에서 많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을 네. 통상적으로 네, 그렇죠. 사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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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이제 첫 거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의류 도매처와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첫 거래는 어떤 식으로 시작했는지도. 일단 두 가지로 저는 이제 동대문이랑 중국 두 가지를 다 했었기 때문에 동대문 위주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게요. 동대문 같은 경우는 무작정 가서 샘플을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제 생각엔 좀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에 대한 신용도 없고. 그리고 기가 또 엄청 세셔서. 네, 엄청 세요. 정말 장난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보통 이 초보분들이 가면 네. 이거 얼마예요? 라는 질문도 어려워하세요. 그냥 이제 왜냐면 그분들은 너무 바쁘시거든요. 밤사이에 들어온 제품들을 막 포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전화로 계속 와서 주문 들어오고 하니까 엄청 바쁘신 와중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또 약간 포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초보분들이 처음 가시면은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첫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샘플 구매를 다 했어요. 제가 그 판매하고 싶은 옷들을 샘플 구매를 다 하고 그 옷들을 가지고 가서 촬영을 다 하고 어느 정도 스토어에 전시를 먼저 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 저희 여기서 옷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촬영도 하고요. 이런 스타일의 옷도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 저는 원래 대구에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어필을 가게마다 다 가서 했어요. 사장님 저 이런데 저한테 혹시 샘플 주시면 제가 최대한 깨끗하게 입고 기한 내에 맞춰서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런 열정을 좀 봐주시던 것 같아요. 그냥 승낙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또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B2B고 내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배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의를 갖춰서 맞아요. 하게 되면 아무리 기가 세도 네.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커서 자기네 네. 메인 거래처가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입 비용을 좀 줄이고 옷을 더 싸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중국 관련돼서 좀 이야기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중국은 제일 간단하게 그 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일단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그쵸. 거의 단가 조절은 가능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저도 처음부터 몇백 장씩 오더를 넣진 않잖아요. 처음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을 때가 이번에는 5장을 넣다가 이번에는 20장, 30장씩 이렇게 오더를 넣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내고에 들어갔어요. 저희 이제부터 주문을 할 때 몇십 장 단위로 주문을 넣을 테니 내고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제품 가격이 45위안이었거든요. 장당 1위안씩 그냥 그 할인해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대량이라고 해서 막 몇천 장, 몇백 장이 아니더라도 몇십 장으로 꾸준한 사입을 한다면 이제 발주를 한다면 중국에서도 충분히 내고를 잘 해줍니다.
근데 의류를 사입을 해서 진행하는 거는 네. 사실 재고를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네. 그 시즌에 못 팔면 사실 내년에는 사실 팔기 어렵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재고 조절하는 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재고 조절을 예를 들면 여름 오시면 네. 여름이 좀 끝나기 한 2주 전부터는 발주를 안 넣었어요. 그냥 박수 칠 때 떠나는 느낌으로 그냥 남은 재고를 이거를 사실 한 번 더 발주를 넣을까 하는 게 오거든요. 그쵸. 시즌이 딱 바뀌기 전에. 근데 그땐 저는 그냥 안 넣었어요. 아. 왜냐면 예전에는 발주를 넣어서 그 전년도에 못 팔았던 옷들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후년에 판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왜냐면 리뷰도 쌓여 있고 예. 어느 정도 찜도 있고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이 있는 상품이다가 됐는데 이제는 유행이 너무 빨라서 그 다음 년에 판매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구매자분들이 이 옷을 보면 작년은 예뻤지만 지금은 봤을 때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예전만큼 떨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발주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욕심내지 말자. 그냥 여기서 끝내자 하고 남아있는 재고를 차라리 할인을 해서 그 고객분들 유치를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식으로 했었고 좀 잘 되었을 때는 제가 오프라인 정말 싼 곳을 찾아서 1층으로 옮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냥 재고 싸게 반말했죠. 지나가시는 분들 오셔서 그냥 사가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재고는 완전히 다 소진을 했어요. 와,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사이즈별로 다 갖고 있고 색상별로 네.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재고를 다 턴다는 게 맞아요. 사입을 해서 진행하는 거는 특히 의류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계속 이제 재고도 많이 쌓였었어요. 많이 네. 쌓였고 그것도 계속 할인 많이 때려가지고 판매도 하고 겨우겨우 막 그 재고 다 판매하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번 더 발주를 한다고 해서 한 번 더 판매가 되는 게 아니구나. 또 그만큼 리스크도 있을 수 네, 있고. 그 전에 그때 차라리 그 다음 시즌의 상품을 더 하나라도 더 예쁜 거 더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고는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사입으로 진행을 했었으면은 자본금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얼마 가지고 쇼핑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본업을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본업의 수익을 이제 온라인 그 상품 매입하는 데 사용을 했었고요. 일단 한 300만 원 정도만 그냥 빼놓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 동대문 사입을 하러 갔을 때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50만 원을 딱 현금으로 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00만 원을 빼놓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제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점점점 매출이 6개월 동안에 1억 얼마까지 갔었는데 네네네. 그러려면 중간에 자본금을 증액을 해야 되거나 그럴 부분도 있었을 텐데 네, 그때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음, 이제 저의 이제 매출 기록을 보여주면서 음, 돈이 필요합니다. 음. 빌려주세요. 어. 그래서 이제 이자를 좀 싸게. 어쨌건 간에 300 가지고 시작을 해서 증액은 이제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간 내 순수 자본금은 300부터라고 네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레버리징을 잘 하셨네요. 네. 자, 그렇게 1억 얼마까지 팔았던 6개월 만에 네. 어떤 플랫폼에 입점을 했었을까요? 아까 에이블리 입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일단 완전 거의 8, 90%가 에이블리에서 상품이 터졌고요. 그때 이제 데이지 꽃 무늬라고 노란 색깔 꽃 무늬가 있거든요. 그 패턴이 유행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이 들어간 반팔 검은색 원피스, 롱한 원피스가 한국에서 저밖에 판매를 안 했거든요. 중국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 아무도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 상품을 에이블리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연령층 타깃이랑 맞았던 거죠. 상품이랑 연령층이랑. 그래서 에이블리라는 플랫폼에서 판매를 잘 했고 이제 그 상품을 네이버에 그대로 옮겨서 수동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아무래도 네이버를 통해서 옷을 사시는 분들이랑 에이블리에서 사시는 분들이랑 연령이 약간 겹치긴 하는데 좀 달라요. 스타일 원하시는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에이블리만큼 이제 매출은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는 사실 뭐 키워드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보다는 에이블리를 주로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트래픽을 만들어주니까 네. 좀 괜찮은 의류만
갖고 괜찮은 재고만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잘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에이블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에이블리에서 판매를 하다가 혼자서 너무 지쳐가지고 잠시 쉬어갔는데 다시 에이블리를 판매를 하려고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은 완전 달라서 지금 완전 커졌잖아요. 네, 엄청 플랫폼이. 지금은 대형 쇼핑몰도 많이 들어왔고 그때는 저 나름의 에이블리에서 판매를 잘 할 수 있었던 전략이 있었어요. 업로드 시간이나 뭐 상품 고르는 소싱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 경쟁 상품을 보면서 아, 내가 저거보다 더 싸게 판매를 한다거나 왜냐면 중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에이블리 보통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등록을 한 10시쯤에 했어요. 저녁. 밤. 어. 네, 밤 10시에 이제 등록을 하면은 그때 최신으로 바로 빵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좋아요를 좀 누르면 그때 에이블린 또 좋아요를 누르면은 장바구니에 들어가기만 해도 구매 중입니다 라고 좀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트래픽을 만들어지면서 오늘 올린 상품이 그 다음날 막 5개 그 다음날 10개, 20개 이렇게 좀 빨리 터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사실 에이블리 광고도 없었거든요. 유료 광고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대형 쇼핑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광고도 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문을 할 때요. 보통 이 의류가 잘 터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처음 들어오는 건데 색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아, 네. 그런 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있어요. 이 검은색 옷인데 네. 뭐 회색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보리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딱 선택을 했을 때 사이즈는 어떻게 수량별로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사이즈를 최대한 여러 가지인 상품 자체를 안 했어요. 이제 바지류나 뭐 이제 왜냐면 바지 같은 경우는 동대문에도 청바지만 하시는 도매 분들 굉장히 싸게 판매하시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바지를 가지고 오는 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한국에서도 바지를 싸게 충분히 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원피스 그리고 아우터류 그리고 사이즈가 상의. 많이 없는 거. 그쵸. 네. 웬만하면 프리 사이즈인 거. 네, 프리 사이즈인 거 가지고 왔었고 해봤자 S, 뭐 스몰 M 이 정도 두 가지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색상을 고르는 팁은 다른 판매자들 옷을 보면서 리뷰를 보면 소비자들이 뭘 제일 많이 구매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보통 아이보리를 많이 사네, 니트류는 아이보리를 많이 사는구나. 왜냐하면 어디에 이제 받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코디를 하려면 너무 튀는 색상보다는 무난한 색상을 많이 찾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팁을 얻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미 구매자들이 원하는 컬러를 제가 가지고 왔던 거죠. 뭐 색다른 시도는 잘 안 했어요. 네. 처음에 그 대표님께서 촬영도 혼자 하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원래 촬영 기술 이런 거 원래 좀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 싸이월드 시대거든요. 싸이월드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라서 애초에 사진 편집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막 그 싸이월드 스킨 꾸미고 이런 것도 저는 남들이 그 파는 거 구매 안 하고 제가 레이아웃 막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 편집 자체를 좋아했어가지고 포토샵 기본 이제 기능, 뭐 색감이나 뭐 이런 거 다리 늘리는 거나 그런 거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진 편집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또 관심이 있어야 하는군요. 네. 어쨌든 에이블리도 하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홍보는 조금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로 어떻게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예. 했었고 인스타그램 이제 광고를 돌려서 사람들이 최대한 제 옷을 많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첫 번째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플랫폼에다가 제일 상단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공지를 띄워서 여기서 제일 빠른 신상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인스타그램으로 트래픽을 만들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또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네, 최대한 공수만 들어서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최대한 저도. 그거 자본금이 많이 없는 1인 셀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어요. 와 멋지시네요. 어쨌든 그것도 초반에 들어가야지 또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광고를 쓰지 않으면 진짜 효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잖아요. 그쵸. 그때 인스타그램이랑 또 지금 인스타그램이랑 또 완전 분위기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에이블리랑 그때 에이블리랑 또 다르듯이. 다르고요. 네. 예.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긴데요. 무용을 전공을 하셨고
또 강사 일도 잘 하고 계신데 갑자기 쇼핑몰이라는 거를 하시게 된 건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해서 무용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는 거에 대한 꿈은 이뤘어요. 네. 꿈은 이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재밌다 보니까 당연히 일도 많이 했겠죠. 왜냐면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벌리는 프리랜서 강사기 때문에 정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뮤지컬 전공 아이들 작품도 짜주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말 최대한으로 일을 한번 해봤어요. 나의 한계는 어딜까? 나의 시간적 한계와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최대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제가 25살, 26살쯤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짜 쉬지 않고 한번 일해보자. 내가 최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600 조금 넘게 예, 그 이제 좀 더 나올 작품비 받으면 좀 더 나올 때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했고요. 근데 즐거운데 딱 하나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플 때 수업을 못하면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닌데 만약 예를 들면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학교가 어디 뭐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이제 저의 사정이 아니라 그들의 사정인데 제 수익이 없는 거 거기에 한계를 딱 느꼈어요. 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한계를 느낀 건 없었고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에 의해서 제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 거기에 한계를 느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11시까지가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온라인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고 사실 여성 의류를 먼저 판매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막연히. 네, 막연히. 근데 내가 뭘 판매를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이렇게 제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옷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쉽게 동대문으로 가서 내 발로 걸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의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꿈을 이루셨었잖아요. 원래 무용 선생님이 꿈이었었잖아요. 네. 그래도 온라인 쇼핑몰을 할 수밖에 네. 없었다는 것은 참 꿈을 이뤄도 인생은 참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져진 네. 이제 뭐 멘탈적인 거나 마인드적인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으로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하신다 그랬어요. 의류 사입이 잘 됐었잖아요. 네. 1억 이상 나왔었고 네. 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중국 구매 대행으로 완전 피보팅을 하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잘 됐는데. 해외 구매 대행업이 저렇게 그냥 중국에서 옷을 바로 발송해주기만 하면 재고를 쌓지 않아도 되는구나. 지금 대표님께서는 VVIC라는 사이트에서 주로 소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거기서 좋은 상점 골라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싱의 키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VBIC 사이트 메인에 가면 스토어 전체 보기 그런 란이 있어요. 거기 네. 보면은